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리 중 하나를 완성했는데 정작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무려 1,300억 달러를 들여 만든 이 거대한 다리. 하지만 하루 평균 차량은 고작 4,000대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에 낡은 페리가 여전히 이 다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건설이 정말 필요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다리로 불리는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주강이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지점에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홍콩에서 마카오나 주하이로 가려면 원래 페리나 육로를 이용해서 약 70분에서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약 185위안, 즉 26달러 정도였는데 이 다리를 이용하면 시간을 15분 절약하고 5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다리를 건너려면 운전면허증 2개, 보험 3개,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통행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할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왜 이런 다리를 만들었을까요? 두 질문 모두 단순해 보이지만 답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유를 파헤치기 전에 먼저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가 어떤 건축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20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비싸고 황당한 인프라 공사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규모라서 마치 동영상 촬영용으로만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총 길이 55km의 이 거대한 다리는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량 구간만 30km에 달하며 해저터널 부분은 6.7km나 됩니다. 이 두 인공섬 사이의 주하이 연결 지점에서는 약 6.7km 구간이 수중터널 형태로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홍콩 국제공항의 항공교통로나 기타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2개의 크라이슬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와 60개의 에펠탑을 만들 만한 강철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우, 9년간 1,320억 달러가 소요됐고 예산을 16억 달러나 초과했으며 완공도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하기도 어려웠지만 사용하기는 더욱 까다로우니까요. 아마 아시겠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일국 양제 정책 하에 운영됩니다. 각각 독자적인 정부 법률, 경제 정책, 무역 관계 및 기타 여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다리 건설을 처음부터 꽤 복잡하게 만들었죠. 중국 본토에서는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서 운행하지만 홍콩은 과거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왼쪽에서 운행합니다. 마카오도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1920년대에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왼쪽 운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전체가 중국 본토 영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측 통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운전해서 세계 최대 수족관을 구경하러 간다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특수 고가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리 양끝에서 각각 2번씩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번거롭지만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홍콩 경찰이 안전한 장소로 견인해 주지만 터널에서 벗어날 때까지 견인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터널 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찰이 직접 끌어내는 대신 다리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을 동쪽 인공섬까지 견인한 후 혼자 가도록 놔둡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곳에서 차가 멈춰서면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국경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견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견인업체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여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갈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차량으로 다리를 건너려면 엄청난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부터 살펴보죠.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의 보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마카오로만 가더라도 다리 위에 있는 동안에는 중국 영토에 있게 되므로 3중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 모두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하는 대로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기 허가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수는 많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져와야 하니까요. 나머지 자격 조건들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중국 본토에 16,000달러에 해당하는 10만 위안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거나 공인받은 첨단 기술 기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또는 중국 본토 자선단체에 530만 위안 이상을 기부했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중국인 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홍콩에는 총 300명 미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증서 3개, 면허증 2개, 중국 본토와의 정치적 또는 재정적 연결 중 하나, 그리고 거주 지위에 따른 조건만 만족하면 장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양한 유형의 허가증이 있고 허가 없이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일일 할당량도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홍콩에서 북향 차량에 대한 관세 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각을 제공해 드리자면 참 놀랍습니다. 17,500명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1,650명만 합격했습니다. 버클리 대학보다도 합격률이 낮은 셈이죠. 물론 다리를 건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여러 개 있지만 홍콩 시내에서 30분, 마카오에 있는 상징적인 리스보아 카지노에서 20분 거리에 정차합니다. 그냥 페리를 타는 게 어떨까요? 2019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155만 대가 조금 넘는 차량이 다리를 건넜고 하루 평균 4,300대 미만이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2022년에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가는 외래순 다리는 하루만 8,5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했습니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페리 노선은 하루 5,500명 이상을 수송합니다. 이 수치는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선이 침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다리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거나 엄청난 카풀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중국 백돌고래들과 환경 파괴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왜 이런 다리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한 가지 이유는 중국 본토 정부가 오랫동안 이 전체 지역이 광둥, 홍콩, 마카오 광역 베이 지역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허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왔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맞서자는 식으로 말이죠.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를 이용한 일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공항에서 주하이까지 차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5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되었으니까요.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 오브 드림스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해서 건설하면 사람들이 저는 홍콩에서 일하지만 이제 직장을 유지하면서 주하이에 더 가깝게 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때문에 본토 거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항상 매우 적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홍콩, 마카오, 주하이 대교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도시 간의 여행 수요는 이미 기존의 육로, 항공, 해상 교통편으로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리 이용이 너무 불편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기를 바랐다면 철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또한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속철도 노선과 함께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완공된 이 철도로 인해 중국 정부의 물리적 개입이 발생했고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고속철도 연결 때문에 중국 공안이 홍콩에 상주하게 되었거든요. 이는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일국양제 원칙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환경 파괴 논란, 예산 초과, 공사 지연 등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었죠. 특히 중국 백돌고래라는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를 파괴했다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상적인 공학 기술의 산물이지만 그 이상으로는 엄청나게 비싸고 사람들에게는 거의 쓸모없는 것입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인상적이고 비싸고 쓸모없는 일을 하려면 차라리 60개의 에펠탑을 짓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는 정치적 상징성과 경제적 실용성 사이에서 고민해 볼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비어있는 거대한 기념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적게 사용되는 다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다리가 인류의 놀라운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그런 아이러니한 존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인프라였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과시였을까요?